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인터넷 사정으로 발신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국가수의 포렌식에 의해서 모조리 나온 겁니다. 김한수와 최서원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이 탄핵 정국 때 억울하게 이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이 두 건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이 검찰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전파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JTBC의 이제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되었죠.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진실이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다면 자연적으로 보수의 정권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내각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이 막중한 현실 속에서 제가 하루에 2편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 탄핵의 진실과 태블릿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꼭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팩트를 가지고 현명하게 투쟁을 해야 힘도 좀 덜 들고요, 저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1편부터, 아니죠, 복습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실사용자가 김한수였다라는 증거와 계약서 위조가 드러난 데 이어서 최서원 태블릿 독일 동선 일치설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라는 유력한 증거로 독일에서 보냈다라는 카톡 메시지 3건을 제시했었습니다. 자, 당시에 검찰의 발표는 대다수 국내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었는데, 4년 만에 이 변희재 대표와 태블릿 진상규명단이 이 카톡 메시지 수신자가 김한수라는 점을 밝혀냅니다. 이 태블릿에는 2012년 7월 15일 독일에서 잘 도착했어 등 카톡 메시지 3건을 발신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3건의 카톡 메시지에 대해서 당시 독일에 갔던 최서원이 한국에 있는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카톡 메시지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독일 동선 일치설입니다. 검찰 기자회견 직후에 JTBC를 비롯한 모든 언론은 검찰이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대서특필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진상규명단의 포렌식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카톡 메시지 수신자는 검찰이 주장한 최서원의 직원이 아니라 김한수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겁니다. 최서원과 김한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밝힌 바도 있고, 김한수는 특히 최서원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최서원도 마찬가지고 일치하죠. 둘 다 모르는 사이예요. 진상규명단이 카톡 수신자를 김한수로 밝힐 수 있었던 건 국가수의 포렌식 보고서가 카톡 메시지를 기록하는 특징 때문이고, 포렌식 보고서는 태블릿에서 보낸 카톡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아 발신에 실패하면 수신자의 카톡 아이디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을 보시면 상대방이 확인을 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1이라는 숫자가 앞에 붙어 있죠. 그리고 상대방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는데,
만약에 통신 불량이라든지 이럴 때 무슨 이유가 됐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지 않습니까? 발신이 제대로 안 되고 수신이 안 되면 마이너스 표시가 뜬다라는 거예요. 진상규명단은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2012년 7월 15일 독일에 있던 태블릿에서 발신한 카톡 메시지 3건의 국내 수신자를 밝힐 수 있었고요. 당시 독일에 있던 태블릿 사용자는 잘 도착했어. 다음 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빨리 해. 일정표 메일로 보내라고 김팀 얘기해줘.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봐. 뭐 이 같은 카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현지 인터넷 사정으로 발신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뜬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이 국가수의 포렌식에 의해서 모조리 나온 겁니다. 2012년 7월 15일 오후 5시경부터 발신된 3건의 카톡 메시지 모두 사용자 아이디 4401616에서 보내려던 것으로 수신자 4401616은 당시 전화번호 010-904881땡땡을 사용하던 김한수의 아이디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 한국의 김한수에게 독일에서 태블릿으로 카톡을 보낸 사람은 최소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2012년 7월 당시에 김한수와 최소원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둘 사이에 카톡을 단 한 차례도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김한수와 최소원의 공통된 법정 진술입니다. 결국 2012년 7월 태블릿을 독일에 가져가 사용한 사람은 최소원이 아니라 당시 김한수와 긴밀히 업무를 협의할 만한 김한수의 지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김한수와 잘 알고 업무를 논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저도 모르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태블릿과 최소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검찰의 독일 동선 일치 주장은 과학적 기록으로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탄핵 정국이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저들의 계획대로 우병우라는 민정수석의 팔다리를 끌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라든지 팩트가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매우 틀어졌습니다.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약 800페이지에 가까운 강력한 이 검찰의 조작, 날조에 대한 검사의 실명과 증거들이, 팩트들이 차고 넘칩니다. 현재 이 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탄핵의 주범들인 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유승민, 김무성, 권선동 같은 자들, 뭐 지금 그런 자들이 당을 장악하고 이준석이라는 자를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관철시켜서 탄핵을 영원히 묻고 자기들끼리 국가가, 국민이 망하던 말던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라고 거대한 음모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각제 개헌이 한창 진행 중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보수 애국 시민분들이라도 조중동의 거짓 기사 내용에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왜냐? 그들도 명백한 탄핵의 주범들이니까. 저들이 거짓말을 하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자, 주변에는 온통 적들 뿐이에요. 저라도 진실된 내용으로 탄핵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이유는 없겠지만 가봤자 명예훼손. 뭐 겁도 안 납니다. 식구들에게 저는 진작에 다 말을 해놓고 유언까지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신다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지인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됩니다. 국회의원, 정치꾼들 저것들 하는 짓 보세요.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지들 밥그릇 챙기기 지금 바빠갖고 막 눈이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명의 정치꾼들의 말을 믿어서도 안 되고 조중동의 말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 기사 내용을 해석을 해서 진실을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도록. 자, 그래서 꼭 우리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북한의 인민처럼 살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각제 개헌을 막아야겠죠. 내각제 개헌을 막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하루빨리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탄핵의 부당함을, 저들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4.7 보선처럼 여론을 확 자연스럽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라고 써있는 빗자루를 꼽아놔도 국민들은 거거 뽑습니다. 자, 저는 냉철하고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